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스가와라 게이의 부의 철학, 돈과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되는 법을 바탕으로 진정한 부와 행복한 인생을 설계하는 비법에 대해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은 돈에 휘둘리지 않고 진짜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자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화려한 자동차, 호화로운 집, 명품 가방? 하지만 스가와라 게이는 말합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니라 돈과 인생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이다. 스가와라 게이는 단순히 돈 버는 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돈과 인간관계 그리고 삶의 태도를 통해 부의 운명을 바꾸는 법을 제시합니다. 첫째, 월급의 노예가 되지 마라. 첫 번째 원칙은 월급의 노예가 되지 말 것입니다. 여러분,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급 안정적이라 좋죠? 하지만 스가와라 게이는 경고합니다. 월급만 바라보면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왜냐? 월급은 노동의 대가일 뿐 진짜 부는 노동 없이도 돈이 흐르는 시스템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부자들은 부동산 임대, 주식 배당, 사업 수익 같은 자동 현금 흐름을 설계합니다. 이게 바로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첫걸음이에요. 여러분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액션부터 시작해보세요. 예를 들어 매달 수입의 10%를 투자 계좌에 넣거나 부업으로 소규모 수익원을 만들어보는 겁니다. 작은 씨앗이 나중에 큰 나무가 될 수 있죠. 둘째, 부자들의 인간관계 비밀. 두 번째 원칙은 부는 인간관계에서 나온다입니다. 스가와라 게이는 부자들을 오랫동안 관찰한 결과 그들이 성공한 이유 중 하나는 부를 가져다주는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이라고 했어요. 부자들은 사람을 선택하는 데 남다른 기준을 갖고 진짜 가치 있는 관계에 과감히 투자합니다. 예를 들어 부자들은 쓸데없는 다툼이나 감정 소모를 피하고 자신을 성장시키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또 성공의 기회를 열어줄 수 있는 멘토나 파트너를 적극적으로 찾아요.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나요? 아니면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셋째, 시간을 돈의 단위로 생각하라. 마지막 원칙은 1초는 시간이 아니라 돈의 단위다입니다. 부자들은 시간을 단순한 시계 초침으로 보지 않아요. 그들은 매 순간을 기회비용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의미 없는 모임에 이 시간을 쓰는 대신 그 시간에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투자 공부를 한다면 장기적으로 훨씬 큰 수익을 낼 수 있죠. 스가와라 게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의 무서움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낭비하는 데 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 어떤 시간을 돈으로 바꿀 수 있었을까요? 이제부터는 시간을 전략적으로 관리해보세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스가와라 게이의 부자 되는 방법에 대하여 핵심 내용들을 상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챕터 1. 부자가 되기 위한 선택의 원칙. 부자와 평범한 사람의 차이는 사소한 것에서 출발합니다. 스가와라 게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난의 무서움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낭비하는 데 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 어떤 시간을 돈으로 바꿀 수 있었을까요? 이제부터는 시간을 전략적으로 관리해보세요.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항상 부자가 되는 방향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들은 주변의 의견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기준에 따라 행동합니다. 작은 일부터 큰 결정까지 스스로 생각하고 흔들림 없이 자신만의 길을 결정합니다. 부자는 결심과 선택의 문제로 부자가 되는 선택을 반복하며 그런 선택이 결국 그들을 부자로 만듭니다. 부자가 되기 위한 첫걸음은 명확한 목표 설정입니다. 목표가 확실하지 않으면 삶은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자신의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선택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독서를 하며 자신의 지식을 쌓습니다. 이런 습관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신을 부자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가난의 경험이 주는 교훈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사실 가난을 경험한 사람은 그 경험에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난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누구든지 부자가 될 수 있는 출발점에 서지 못한 이는 없으며 가난을 경험한 사람은 그 경험을 기반으로 부를 쌓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시간 관리는 부자가 되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은 하루 중 어떤 시간을 가장 잘 활용하고 있나요? 시간을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그 시간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곧 돈이라는 말이 있듯이 시간을 잘 관리하면 부를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늘릴 수 있습니다. 부자들은 자신의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선택합니다. 부의 운명은 인간관계를 통해 좌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자들은 만날 사람과 피할 사람을 구분하고
자신의 목표와 방향성에 맞는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합니다. 이러한 인간관계는 그들의 선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한 지속적인 자기개발도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고 그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학습과 자기개발이 필수적입니다.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자신을 발전시키는 데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합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자가 되기 위한 선택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달려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길은 정해진 것이 아니며 각자의 방법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결심과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지금 당장 선택을 시작하세요. 부자가 되는 선택은 여러분의 손안에 있습니다. 챕터 2. 부자가 되는 선택과 행동 원칙. 부자가 되고 싶다는 마음은 모든 시작의 첫 걸음입니다. 스가와라 게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소중히 여기고 이를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부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진정한 시작입니다. 고생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돈의 소중함을 깨닫는 데 중요한 경험이 됩니다. 가난한 경험은 부자가 되기 위한 중요한 기회로 작용하며 이를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스가와라 게이는 가난의 무서움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낭비하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 어떤 시간을 돈으로 바꿀 수 있었을까요? 이제부터는 시간을 전략적으로 관리해보세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월급의 노예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월급을 받는 것에 안주하지만 이는 부자가 되기 위한 길이 아닙니다. 큰 돈을 향한 과감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스가와라 게이는 부자의 행동과 전략을 모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쉬운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부자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를 관찰하고 이를 자신의 삶에 적용해보세요. 통장 잔고는 인생의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진정한 목표는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투자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이 더 중요합니다. 스스로에게 맞지 않는 조언은 검토 후 제외하고 유용한 부분만 취해야 합니다. 모든 책의 내용이 100% 정답이 아닐 수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가와라 게이는 부자가 되기 위한 다양한 조언을 제시하지만 그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목표에 맞는 조언을 선택하여 실천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시간을 관리하는 것이 부자가 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가와라 게이는 시간을 전략적으로 관리하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의 하루를 돌아보며 어떤 시간을 더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세요.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한 선택과 행동 원칙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가짐, 경험, 행동, 전략, 그리고 시간 관리가 모두 어우러져야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원칙들을 마음에 새기고 부자가 되는 길을 걸어보세요. 챕터 3.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선택의 차이. 부자가 되기 위한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부잣집에서 태어나 재산을 물려받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기회이기 때문에 특별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는 투자로 돈을 벌게 하는 방법입니다. 부자들은 자신의 자산을 다양한 투자처에 배분하여 수익을 얻는 데 집중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힘으로 돈을 버는 것입니다. 이는 근로소득을 통해 이루어지며 자아 실현과 자기 개발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경계선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부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 가난한 사람들은 생계 유지를 위해 많은 제약을 받습니다. 스가와라 게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의 무서움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낭비하는 데 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 어떤 시간을 돈으로 바꿀 수 있었을까요? 이제부터는 시간을 전략적으로 관리해보세요. 부자가 되기 위한 선택은 단순히 재정적인 결정을 넘어서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작은 선택에서부터 큰 결정까지 자신의 길을 스스로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의 의견에 휘둘려 자신의 목표를 잊곤 하지만 부자들은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꾸준히 나아갑니다. 이는 자신감과 자기 확신을 바탕으로 한 선택입니다. 부자들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을 바탕으로 더 나은 선택을 합니다. 예를 들어 부자는 책을 읽고 지식을 쌓는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종종 TV를 보며 시간을 허비합니다. 부자들은 실패를 자신의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 배우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실패를 외부의 요인으로 돌리기 일쑤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한 선택은 단순히 현재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자신에게 유익한 결과를 가져다주는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부자는 자본소득이나 사업소득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자산을 통해 추가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는 자아 실현에 대한 태도에서도 나타납니다. 부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발전시킵니다. 그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이를 통해 더 나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성장이 정체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선택의 차이는 단순히 물질적 자산의 차이를 넘어 삶의 방식과 태도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선택에서부터 시작하여 부자가 되고 싶은 방향으로 나아가 보세요. 부자가 되는 길은 멀고 험할 수 있지만 스스로의 선택이 결국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잠시 시간을 내어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획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돈이 아닌 시간을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고민해보세요. 챕터 4. 부자가 되는 선택의 원칙. 부자들은 돈을 단순한 화폐가 아니라 가치의 표현 수단으로 이해합니다. 스가와라 게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와 평범한 사람의 차이는 매우 사소하며 부자가 되는 것은 단지 결심과 선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일상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자와 평범한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부자라는 단어를 들으면 거대한 재산이나 고급스러운 생활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스가와라 게이는 부자와 평범한 사람의 차이는 단순히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주장합니다. 부자들은 항상 부자가 되는 방향을 선택해 나아갑니다. 이들은 자신의 가치를 알고 그에 맞는 선택을 하며 이를 통해 부를 축적해 나갑니다. 자신의 가치를 주장하는 것은 부자가 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임금 협상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남성은 57%가 더 높은 보수를 요청하는 반면 여성은 단 7%만이 같은 요구를 하여 임금 격차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는 자신의 가치를 주장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아내는 능력이 부족하면 부자의 길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자신의 가치를 당당히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물건 선택에서보다 비싼 품질의 제품을 고르는 것이 부와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몽블랑 볼펜을 사용한 후 고급 제품의 의미를 깨달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고급 제품을 선택하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소비가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필요 이상의 저렴한 품목 대신 질 좋은 물건을 선택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 관리와 돈의 관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스가와라 게이는 가난의 무서움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낭비하는 데 있다 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 어떤 시간을 돈으로 바꿀 수 있었을까요? 이제부터는 시간을 전략적으로 관리해보세요. 시간을 잘 관리하는 것은 부자가 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부자가 되는 습관을 정리해보면 첫째, 자신의 가치를 알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둘째, 고급 제품을 선택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셋째, 시간을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습관들이 모여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자신의 가치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선택에서부터 시작해보세요. 부자가 되는 길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챕터 5. 부자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고방식.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노동이나 서비스 제품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헐값으로 일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자신의 가치가 저평가되어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한계를 정하지 말고 적당한 대가를 받기 위한 협상의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업계 표준 임금이나 회사 평균의 얽매인 사고는 부자가 되는데 장애가 됩니다. 자신의 가치를 올리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직장 이동이나 자격증 취득 등이 그 예입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더 나은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인식하고 이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저렴한 물건이 항상 가성비가 좋은 것은 아니라는 교훈을 통해 부자가 되고자 한다면 자신의 긍지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수준의 물건을 선택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자신이 소중히 여겨야 할 물건에 대한 애착이 부족하면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 쌓이기 마련입니다. 비슷한 소비 패턴을 가진 사람들이 많으며 이는 무의식적인 낭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비 패턴을 점검하고 가치 있는 물건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가와라 게이는 부자들이 죽어도 지키는 사소한 습관들을 정리하여 부자가 되는 길은 결심과 선택의 문제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의 소비에서 신중함을 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을 관리하는 것이 부자가 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시간을 전략적으로 관리하면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있나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생산적인 활동에 투자하는 것이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한 실천 방법으로는 매일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학습과 경험을 쌓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자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고방식은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중요한 가치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시간을 전략적으로 관리하여 부자가 되는 길을 걸어보세요. 챕터 6. 일을 소유하는 사람, 일에 소유당한 사람. 첫 번째로 일에 대한 철학을 가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을 단순히 생계를 위해 하는 것으로 여기고 그 이상의 의미를 두지 않곤 합니다. 그러나 일은 우리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을 소유하는 사람은 자신의 일을 통해 스스로의 가치를 찾고 더 나아가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합니다. 반면에 일에 소유당한 사람은 그저 살아남기 위한 수단으로 여길 뿐입니다. 두 번째로 일과 소유의 관계를 생각해 봅시다. 현대 사회에서는 자산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본가들은 자신이 소유한 자산을 통해 부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지식입니다. 지식 기반 사회에서는 지식이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해야 하며 이를 통해 자산을 늘려야 합니다. 세 번째로 자본가와 부의 사고방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자들은 돈이 되지 않는 활동은 취미로 간주합니다. 즉, 그들은 당장 돈이 되는 일만 하는 것으로는 부의 사다리를 오를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방법에 도전하는 태도가 성장에 기여한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우리가 일에 대한 접근 방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네 번째로 실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실패는 단순히 부정적인 경험이 아닙니다. 오히려 실패는 중요한 학습의 기회로 볼 수 있습니다.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은 더 큰 성장을 이룰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이를 통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시간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비결입니다. 시간을 전략적으로 관리하면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우리의 재정적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도적으로 일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나 사회적 압박에 휘둘리지 말고 자신의 목표와 가치를 확립하여 그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이는 나 자신을 소유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성공적인 삶을 영위하는 길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일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어떤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을까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자신의 일에 대한 철학을 고민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시간을 관리하는 노력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은 분명히 변화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내일은 오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은 단순히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입니다. 챕터 7. 부자들이 돈이 되지 않는 일에 대한 태도. 부자들이 돈이 되지 않는 일에 대한 태도는 매우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에 대해 흥미를 잃고 돈이 되지 않는 일을 왜 하느냐는 태도를 보입니다. 특히 직장인들은 근속 연수가 길어질수록 자발성이 감소하고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일하던 모습이 점차 사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보상이 주어질수록 더욱 두드러지며 결국에는 업무에 대한 흥미가 줄어들게 됩니다. 부자들은 이러한 태도와는 다르게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 활동을 취미로 여기며 그것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험과 기회를 통해 자신을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예를 들어 부자들은 자원봉사나 취미 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네트워크를 확장하며 자신에게 유익한 경험을 쌓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단기적으로는 돈이 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부를 축적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포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자들은 단순히 돈이 되는 일만을 추구하지 않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합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돈이 되지 않는 일이 오히려 더 큰 가치를 지닐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스가와라 게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의 무서움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낭비하는 데 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 어떤 시간을 돈으로 바꿀 수 있었을까요? 이제부터는 시간을 전략적으로 관리해보세요. 부자들은 시간을 매우 소중히 여기며 그들의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철저히 계획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에만 집중하지 않고 자신의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고민합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하고 더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태도가 그들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부자들의 사고방식과 태도는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그들은 단기적인 보상에 연연하지 않고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며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갑니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 모두가 부를 축적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돈이 되지 않는 일에 대한 태도를 바꾸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을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자들이 돈이 되지 않는 일에 대해 가지는 태도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시간을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을 발전시키며 결국에는 부를 축적하는 데 성공합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태도를 배워보세요. 부자들이 돈이 되지 않는 일에 대한 태도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단순히 돈이 되는 일만을 추구하기보다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을 발전시키고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전략적으로 관리해보세요. 챕터 8. 부자가 되는 시스템의 중요성. 시스템이란 무엇일까요? 시스템은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일련의 과정이나 구조를 의미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는 자신의 노동력을 사용해야만 돈을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한정적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동력의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MJ 드마코는 리모스.com이라는 차량 예약 사이트를 창립하여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노동력을 극대화하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찾았습니다. 그의 성공은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스가와라 게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의 무서움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낭비하는 데 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 어떤 시간을 돈으로 바꿀 수 있었을까요? 이제부터는 시간을 전략적으로 관리해보세요. 부자가 되기 위한 전략은 다양합니다. 첫째, 자신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둘째, 기술이나 서비스를 판매하여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셋째, 복리효과를 활용하여 자산을 증대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여러분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자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금 바로 실천해보세요. 부자가 되는 길은 멀고도 험하지만 올바른 시스템과 전략을 통해 여러분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챕터 9. 실패를 성공으로 전환하는 방법. 실패는 단순한 끝이 아니라 성공을 위한 중요한 과정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두려워하고 실패를 피하려고만 합니다. 하지만 실패는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실패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회를 얻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스가와라 게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의 무서움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낭비하는 데 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 어떤 시간을 돈으로 바꿀 수 있었을까요?
이제부터는 시간을 전략적으로 관리해보세요. 실패를 분석할 때는 모든 경험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 냉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실패의 원인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실패를 겪은 후에는 그 경험을 잊지 말고 어떤 점에서 잘못되었는지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패의 원인은 종종 이전 단계에 있으므로 실패하지 않은 부분도 반드시 전체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가 실패했다면 그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잘 진행되었는지를 분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실패 후에는 휴식을 취하며 기분 전환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패는 정신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자신을 돌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잠시 멈추고 좋아하는 활동을 하거나 친구와 시간을 보내며 기분을 전환해 보세요. 이러한 휴식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성공적인 사람들은 시간 관리를 철저히 하며 계획적으로 일의 흐름을 정리하고 공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성공의 열쇠입니다. 매일의 일정을 정리하고 우선순위를 정해보세요. 이를 통해 더 많은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을 기록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실패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실패를 인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이것은 성장의 첫걸음입니다. 실패에 대해 부정하거나 합리화하지 말고 대신에 실패를 받아들이고 그로부터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실패의 경험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나누면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실패를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실패는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기회로 삼으세요.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길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여러분도 실패를 통해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챕터 10. 시간 관리와 긍정적 태도의 중요성. 시간 관리의 중요성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주제입니다. 현대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시간 관리 없이는 개인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직장에서의 업무 효율성, 개인적인 성장, 그리고 여가를 즐기는 데에도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성공한 사람들은 시간을 관리하는 능력을 갖춘 덕분에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스가와라 게이는 자신의 업무 시간을 정확히 측정하고 이를 통해 업무 속도를 개선하고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는 스톱워치를 활용하여 시간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스톱워치를 사용함으로써 자신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특정 작업에 소요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단순히 시간을 측정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작업 효율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도 하루의 일정을 스톱워치로 측정하여 어떤 부분에서 시간을 낭비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뿐만 아니라 긍정적 태도의 필요성 또한 간과할 수 없습니다. 긍정적인 태도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문제 해결에 더 나은 접근 방식을 제공합니다. 스가와라 게이는 변명이나 부정적인 반응을 줄이기 위해 하지만이라는 표현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말투와 태도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옵니다. 일상 속에서 상대방의 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는 불만이나 반감을 줄이며 대화를 더 부드럽고 생산적으로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또한 긍정적인 태도의 변화는 단순히 커뮤니케이션에 국한되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활력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큰 힘을 지니고 있으며 어떤 한마디가 스스로의 의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곧 우리의 삶의 질과도 연결됩니다. 시간 관리는 긍정적인 태도와 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을 잘 관리하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여유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기가 쉬워집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사회적 관계를 개선하고 더 나아가 자신감도 높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어떤 긍정적인 태도로 시간을 관리하실 건가요? 실생활에 적용하는 방법으로는 먼저 일정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아침 혹은 전날 밤에 다음날의 일정을 정리해보세요. 어떤 일을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할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루를 보다 체계적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한 시간에 맞춰 스톱워치를 활용해보세요. 각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함으로써 자신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시간 관리와 긍정적인 태도는 우리 삶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스가와라 게이는 이를 통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킨 좋은 예입니다. 여러분도 시간을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여 더 나은 삶을 이끌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는 어떻게 시간을 관리하고 긍정적인 태도로 가득 차게 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경제적 자유를 향한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 보도 셰퍼의 부의 레버리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강력한 개념과 실천 방법들에 대해 소개할 거예요. 먼저 부의 레버리지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레버리지는 적은 자원으로 큰 결과를 만들어내는 기술입니다. 보도 셰퍼는 그의 저서 부의 레버리지에서 시간, 돈, 네트워크, 그리고 기회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든 이 원칙을 적용하면 누구나 부를 쌓고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다고 그는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경제적 자유로 가는 핵심은 뭘까요? 첫 번째로 마인드셋 전환이 필요합니다. 보도 셰퍼는 부를 창출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하게 일한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월급에 의존하지 않고 투자, 사업 혹은 부동산 같은 자산을 통해 돈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게 만드는 거죠. 이건 단순한 돈 버는 기술이 아니라 사고방식의 혁신입니다. 두 번째로 시간을 레버리지로 활용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죠. 하지만 다른 사람의 시간이나 시스템을 활용하면 여러분의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팀을 구성하거나 자동화된 비즈니스 시스템을 구축하면 여러분이 잠을 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올 수 있어요. 보도 셰퍼는 이렇게 말하죠. 시간은 돈보다 더 귀중하다. 시간을 자유롭게 쓰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다. 세 번째, 네트워크의 힘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강력한 인맥을 통해 기회를 만들고 협업으로 더 큰 결과를 얻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주변 사람들과 어떻게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고민해보세요. 한 사람의 아이디어가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동이 핵심입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죠. 보도 셰퍼는 작은 행동이라도 지금 당장 시작하라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저녁에 투자 공부를 시작하거나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메모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부의 레버리지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보도 셰퍼가 강조한 경제적 자유로 가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에 대하여 꼼꼼하게 상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챕터 1. 목표 설정과 재정적 능력의 중요성. 성공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목표와 현재 상황을 별개로 바라보는 능력이 있습니다. 목표를 설정하기 전에 향후 3년 동안의 수입 목표를 정리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목표를 세우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바로 재정적 능력입니다. 재정적 능력이 뒷받침되어야만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는 돈의 흐름을 이해하고 있어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재정적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현재의 재정 상태를 진단하고 필요한 경우 지출을 줄이거나 수입을 늘리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추가적인 수입원을 찾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목표를 설정하는 데 있어 필수적입니다. 목표를 설정할 때는 높은 숫자를 제시함으로써 자신을 동기부여할 수 있습니다. 높은 목표는 우리에게 도전의식을 불러일으키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게 만듭니다.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내적 가치의 중요성을 깨닫고 강한 정신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더욱 명확히 알게 됩니다. 또한 네트워크의 힘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강력한 인맥을 통해 기회를 만들고 협업으로 더 큰 결과를 얻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주변 사람들과 어떻게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고민해보세요. 한 사람의 아이디어가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고 이를 바탕으로 목표를 더욱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떠오르는 돈 버는 아이디어는 모두 기록하고 창의적인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디어는 언제 어디서든 떠오를 수 있으며 이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메모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다양한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새로운 관점을 얻고 이를 통해 자신의 목표를 더욱 확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자기계발이 필요합니다. 책을 읽고 세미나에 참석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여러분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길은 쉽지 않지만 그 과정에서 얻는 경험과 지식은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챕터 2. 일회성 보수의 한계를 넘어라.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회성 보수 시스템 아래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직장인과 프리랜서 모두가 이러한 구조 속에서 수입을 얻고 있으며 이는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일회성 보수는 일할 때만 수익이 발생하고 이를 벗어나면 언제든지 경제적으로 불안정해질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직장인들은 매달 급여를 받지만 그 급여는 일을 한 대가로 지급되는 일회성 보수입니다. 반면 프리랜서는 프로젝트가 완료될 때 단발적으로 보수를 받기 때문에 수입의 불확실성이 더 큽니다. 이처럼 일회성 보수는 사람들을 언제나 일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몰아넣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결과 라이프 스타일이 생계 유지를 위한 일만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파킨슨 법칙이 등장합니다. 이 법칙은 일은 주어진 시간을 다 채우도록 늘어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주어진 시간이 길어질수록 비효율적으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직장이나 프리랜서 모두 일정한 시간 동안 일을 해야 하므로 이 시간이 자칫 낭비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할 때 최대한 효율적으로 작업을 수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보수가 필요합니다. 이와 반대로 전문가와 투자자들은 한 번의 성취로 여러 번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한 번의 투자나 프로젝트로 꾸준한 수익을 얻으며 때로는 평생 동안 그 성과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일회성 보수 체계가 아닌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을 구축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일회성 보수의 한계를 넘어 자신의 지식이나 자산을 활용하여 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트워크의 힘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강력한 인맥을 통해 기회를 만들고 협업으로 더 큰 결과를 얻습니다.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과 어떻게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고민해보세요. 한 사람의 아이디어가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함께하는 힘은 더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결국 일회성 보수의 한계를 넘어서는 길은 여러분 스스로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을 만들며 강력한 네트워크를 통해 협업하는 것입니다. 일회성 보수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발전과 성장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챕터 3. 새로운 돈 버는 규칙. 보도 셰퍼의 새로운 돈 버는 규칙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과거에는 노동력이 가장 중요한 재산으로 여겨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만 수입을 얻는 구조가 일반적이었죠. 하지만 현재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아이디어를 통해 시간의 제약 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가 창의적이고 위험을 감수하는 태도를 통해 한 번의 노동으로 여러 번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가진 기술이나 지식을 활용하여 온라인 강의를 만들거나 블로그를 운영하여 광고 수익을 얻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단순히 한 번의 노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신의 관심사와 능력에 적합한 활동을 목록화하여 여러 번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분석하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하고 있는 일이 판매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보아야 하며 팔 수 있는 자산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만든 콘텐츠나 제품이 있다면 이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판매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의 힘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강력한 인맥을 통해 기회를 만들고 협업으로 더 큰 결과를 얻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주변 사람들과 어떻게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고민해보세요. 한 사람의 아이디어가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프리랜서로 활동하거나 온라인 비즈니스를 시작하여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수익 모델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여 광고 수익을 얻거나 블로그를 통해 제휴 마케팅을 하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이 글을 통해 새로운 돈 버는 규칙을 이해하고 이를 실천에 옮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자신만의 전략을 세우고 지속 가능한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챕터 4. 새로운 시대의 직업 규칙 변화. 오늘날 우리는 급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의 직업 규칙은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새로운 규칙이 필요합니다. 특히 직업에 대한 관점이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안정적인 직장보다는 자신이 즐겁고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경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젊은 세대의 직업관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아이디어는 새로운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이를 어떻게 팔 수 있을지가 핵심입니다. 젊은이들은 자신의 강점을 키우고 이를 통해 자신만의 길을 쾌척하고자 합니다. 과거에는 안정적인 직장이나 현실적인 롤 모델을 찾는 것이 중요했지만 지금은 일을 하며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을 롤 모델로 삼아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직업 선택의 기준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기업의 역할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기업이 직원의 평생을 보장할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개인이 자신의 안정성을 스스로 확보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곧 개인이 자신의 경력을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직업 선택에 있어서는 자신의 능력과 열정을 바탕으로 한 선택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실수는 어리석음의 증거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성공의 길에는 반드시 실수를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 새로운 규칙입니다. 과거에는 실수를 두려워했지만 이제는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직업 선택뿐만 아니라 인생 전반에 걸쳐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진정한 노동의 의미는 높은 수입보다는 자신의 능력과 열정을 바탕으로 직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돈보다도 자신의 삶의 질과 만족도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직업에 대한 가치관을 새롭게 정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트워크의 힘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강력한 인맥을 통해 기회를 만들고 협업으로 더 큰 결과를 얻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주변 사람들과 어떻게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고민해보세요. 한 사람의 아이디어가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는 단순한 인맥이 아니라 여러분의 성장과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변화 속에서 개인의 성장은 필수적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해야 합니다. 새로운 시대의 직업 규칙에 맞춰 자신을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아이디어와 열정을 바탕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길 바랍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앞으로의 직업 세계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요소입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고 자신만의 길을 찾아 나가길 바랍니다. 챕터. 새로운 시대의 기업과 개인의 책임. 기업과 개인의 새로운 책임이 더욱 중요해진 시대입니다. 과거에는 기업이 직원에게 평생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현대사회에서는 이러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파괴와 혁신을 추구해야 하며 직원들도 이러한 변화에 맞춰 자신의 경력을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변화하는 고용시장에서 기업의 역할은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기업은 직원들에게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자원과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따라서 직원들은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 스스로 변화와 성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제는 과거의 의존을 버리고 자신의 경력과 재정을 스스로 책임져야 할 때입니다. 개인의 성장과 자아 책임은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더 이상 기업에 의존하기보다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데 집중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감수해야 할 위험도 늘어났습니다. 과거에는 위험을 피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여겨졌지만 오늘날에는 위험을 감수해야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위험 감수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은 성공의 법칙 중 하나입니다. 최고의 기업가와 투자자들은 무모하게 행동하지 않으며 자신이 성공할 것임을 확신하고 그에 따라 철저한 준비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변화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오히려 기회로 삼는 태도입니다. 위험을 회피하는 것은 자신이 원래 벌 수 있었던 만큼 벌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실수를 미래를 위한 투자로 여기며 그러한 경험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의 힘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강력한 인맥을 통해 기회를 만들고 협업으로 더 큰 결과를 얻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주변 사람들과 어떻게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고민해보세요. 한 사람의 아이디어가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는 단순히 개인의 노력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속한 사회와 기업의 환경도 함께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은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기회를 탐색하는 동시에 기업은 직원들에게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여 상호 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개인과 기업이 서로의 책임을 다하며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기업은 지속 가능한 혁신과 기술 발전을 통해 경쟁력을 유지해야 하며 개인은 자신의 경력을 스스로 관리하고 풍부한 인맥을 통해 기회를 창출해야 합니다. 결국 서로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새로운 시대에서 성공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은 결국 여러분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변화는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항상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고 자신의 미래를 담당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요소가 여러분 곁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지금 시작하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챕터 6. 실수에 대한 새로운 관점. 우리는 종종 실수를 두려워합니다. 과거에는 실수를 어리석음의 상징으로 여겼고 이는 우리의 미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실수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실수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미래를 위한 귀중한 투자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관점은 성공으로 가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먼저 과거의 실수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실수를 나쁜 것으로 여기며 이러한 생각은 종종 스스로를 위축시키곤 합니다. 나는 또 실수를 할 거야 라는 두려움이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우리는 도전조차 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우리가 배울 기회를 놓치게 만들 뿐입니다. 과거의 규칙을 따르기보다는 실수를 통해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제 새로운 시각으로 실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실수는 단순한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드라마에서 중요한 한 장면을 만들어줍니다. 실수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지혜를 얻고 다음번에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실수는 우리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며 이는 곧 우리 각자의 성장 여정의 중요한 일부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공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수를 넘어가야 합니다. 많은 성공한 사람들은 실수를 통해 배운 교훈을 바탕으로 더 나은 전략을 세우고 이를 통해 목표를 달성해 나갑니다. 즉, 실수는 단순한 실패 요소가 아닌 성공으로 가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그들은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더 큰 성공을 이끌어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성장과 학습입니다. 실수에서 배운 교훈을 바탕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규칙을 배우고 이를 통해 더 나은 자신으로 거듭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주 자신을 돌아보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분석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니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를 통해 배우고 성장해보세요. 또한 네트워크의 힘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강력한 인맥을 통해 기회를 만들고 협업으로 더 큰 결과를 얻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주변 사람들과 어떻게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고민해보세요. 한 사람의 아이디어가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실수를 공유하고 서로 배우며 성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실수는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새로운 관점을 통해 실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나갑시다. 챕터 7. 평생 학습과 새로운 돈 벌기 규칙. 성공한 사람들은 평생 학습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단순히 직업적인 기술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건강, 재정, 인간관계, 동기부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식을 쌓아갑니다. 이러한 평생 학습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 삶의 질을 높이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현대사회는 과거와는 다르게 정보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가난한 자와 부자라는 두 계급이 아닌 정보를 가진 사람과 모르는 사람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미래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문맹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돈 벌기는 이제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니라 하나의 게임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특정 일을 억지로 하며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이 일의 목적이 되어버리면 결국 만족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 그 안에서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장점을 강화하는 것이 부자가 되는 데에 매우 중요합니다. 평균적인 능력만으로는 높은 수입을 얻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단점을 해소하려고만 하기보다는 장점을 보살피고 이를 활용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단점에 집중하지만 자신의 장점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장점을 인식하고 이를 활용하는 것이 부자가 되는 데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트워크의 힘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강력한 인맥을 통해 기회를 만들고 협업으로 더 큰 결과를 얻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주변 사람들과 어떻게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고민해보세요. 한 사람의 아이디어가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 학습과 자신의 장점을 강화하는 것, 그리고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고민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삶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평생 학습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자신의 장점을 강화하며 강력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여러분의 성공을 이끌어 줄 것입니다.